여보세요. 오늘 저녁까지 당신은 나를 모르고 나도 당신을 몰랐어요. 여기 좀 앉아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아무래도 결말을 지어야 할 테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나시는 게 없어요? 뭐가 이상하오? 우리 결혼한 지가 8년이지요.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남편과 아내인 우리 두 사람이 농담 없이 진실하게 얘기를 해보기는 이것이 처음이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109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입센의 인형의 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사회에 주었던 반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1921년 4월 3일자 매일신보를 보면요. 거기에 여류화가 나혜석이 작사를 한 인형의 가라는 노래가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작곡은 김영환이 했다고 하네요. 신문에 실린 이 내용은 제가 이 동영상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까지 신문 지상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사의 표기가, 말의 표기가 현대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기법이 지금과는 달라서 보기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현대어로 표기된 것을 찾았습니다. 네이버의 블로그 중에는 마당 깊은 꽃집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는 꽃마당이라는 아이디, 포에지트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어느 연세 있으신 여류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인데요. 그 블로그에서 나혜석이 작사한 내용을 현대어로 보기 좋게 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의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후렴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수하게 엄밀히 막아놓은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도와주게. 2.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인데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자. 3.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온통을 다 헐어 맡고 있는 진정 사람을 제하고는 내 몸이 값없는 것을 내 이제 깨도다. 4.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라. 많은 암흑 횡행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랑은 너와 그리고 이 블로그에 의하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노래 가사를 1926년에 나혜석이 잡지 신여성에 다시 개작을 해서 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나혜석. 1. 나는 인형이었네. 아버지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의 인형으로 그네의 놀이개이었네. 후렴 노라를 놓아라. 순순히 놓아다고 높은 장벽을 헐고 깊은 규문을 열고 자유의 대기 중에 노라를 놓아라. 2. 나는 사람이라네. 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 자녀의 어미 되기 전에 첫째로 사람이라. 3. 나는 사람이로세. 구속이 이미 끊쳤도다. 자유의 길이 열렸도다. 천부의 힘은 넘치네. 4. 소녀들이여, 깨어서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여라. 새 날의 광명이 비쳤네.
네, 네이버 마당 깊은 꽃집 블로그의 꽃마당님께 이런 자료를 공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꽃마당님께서 제공하시는 자료의 정보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배용 외의 저자들이 지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권이라는 책의 221쪽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노라라는 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책은 이 노라의 내용이 1921년 매일신보에 발표되었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노라라는 시는 매일신보에 실려 있진 않고요. 그래서 꽃마당님께서 제공하시는 정보가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형의 집과 노라는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여성들을 부르는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예는 많이 있는데요. 1933년 1월 1일자로 나온 삼천리 5권 1호에 실린 조선의 노라로 인형의 집을 나온 박인덕 씨라는 기사의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노라로 인형의 집을 나온 박인덕 씨. 여러분 중에는 입센의 소설 인형의 가를 읽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노라를 몹시 용감한 여성이라고 감탄하였을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고 또 아직 그 소설을 읽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명작 인형의 가는 어떤 나라의 여성이나를 막론하고 과도기에 처한 여성에게 많은 충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주인공 노라는 남편을 자기의 힘과 성의를 다해서 존경했습니다. 따라서 헬마니도 아내 노라를 몹시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개성에 눈뜨지 못한 노라는 자녀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날마다 행복스러운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라에게도 남편의 사랑이 참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자 그는 몹시 존경하던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노라는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오는 쓸쓸한 하룻날에 용감하게도 단지 손에는 가방 한 개만 들고 밖을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저녁까지 노라라는 당신은 나 여주인공에게 끝없는 동정을 보낼 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말을 지어야 그러나 또 노라를 박정한 여자라고 비난하는 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박대하기로 결혼한 지가 제 속에서 나온 자식을 버리고 어찌 갈 것이냐고 그것은 소설이니까 하고 등한시는 마십시오. 조선에도 입센이 쓴 소설과 똑같은 사실이 얼마든지 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박인덕 씨의 사실 같은 것은 인형의 가보담 못지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박 씨는 평안도 태생으로서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고 고독한 어머님의 슬하에서 가난과 싸우면서 쓸쓸히 자라난 여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또 얼굴 예쁘고 게다가 말솜씨까지 좋아서 대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하게 만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럭저럭 보통과 고등과를 마치고 미화 전문학교에까지 입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는 이미 묘령의 처녀였으니 본래 타고난 미모는 더 한층 어여뻐서 이화의 꽃동산을 더욱 화려하게 하였답니다. 선생들과 동배들에게까지도 귀해하였을 연희와 장안의 바람난 청년이나 바람나지 않은 청년이나를 물론하고 박인덕 양의 상대자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무상히 꾸렸던 것입니다. 때마침 김은호라는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돈 많기로도 유명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이어서 내가 친정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적에는 잘 아버지께서 자기 같이 생각을 또한 서로 모두 가까워하는 얘기하시죠. 사이가 되었는데 그러면 나도 무엇이나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말하자면 10,000원에 가까운 피아노 사는 것이라든가 또는 자기 누이 동생 이화의 통학 중에게 날마당 다른 옷과 찬란한 귀중품 반지를 엿가람 끼인 등의 묘한 방책에는 방책에 박 씨는 그만 자기의 일생을 김 씨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승부자 중에서 승리의 영광을 가지게 된 김 씨의 기쁨과 만족은 말할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자기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박 씨에게 만족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박인덕 씨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회의 일반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생각을 그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만이 노라를 사랑하듯이 은호도 인덕의 개성을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덕 씨는 모순된 생활과 함께 명쾌하던 옛날을 추억하고 언제나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은 회개를 기다렸으나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흩어진 지난날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인덕 씨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딸을 버리고 멀리 아메리카에 유학하려 갔었습니다. 6년이란 긴 세월을 그곳에서 지내며 남편의 회심을 바랬고 어린 두 딸의 외로운 생활을 가엾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호는 옛날과 마찬가지고 은덕 씨에게 하는 편지 중에는 여자란 남편이나 섬기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곧 속히 돌아오라는 등의 말뿐이었습니다. 개성에 눈뜬 인덕 씨가 이렇게 낡은 냄새 나는 은호 씨의 편지를 볼 때마다 울분과 함께 한숨으로 지었답니다. 은덕 씨도 사람인 이상 또 어머니인 이상에 어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아메리카에 있을 때도 풍문에서라도 그 딸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무한히 애를 썼답니다. 그 자식들 때문에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옛날의 은호가 눈앞에 상상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바렸습니다. 인형의 가속에 나오는 노라와 같이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남편의 구속에서 온전히 탈출하였습니다. 네, 한국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읽어드린 잡지 삼천리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안에 나오는 박인덕 씨는 현재의 인덕학원, 즉 인덕대학의 설립자이시죠. 이러한 나혜석과 박인덕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여권은 점점 신장하였고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겠죠. 여성운동의 선구자들과 그 뒤를 이은 여성운동가들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적인 남성으로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고 지내는 또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을 위해서도 진심 어린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일제강점기라고 그러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너무나도 까마득히 먼 옛날 같지만 그리고 마치 현대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옛날 같지만 이미 그 당시에 이 땅의 사람들은 인형의 집과 노라를 말하면서 서구 세계와 동시적으로 발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